아무튼 자, 여기가 이제 요 조건부 증여에 대한 얘기로 또 정리를 했었고, 하나 더. 수증자가 할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증여할 뭐 이렇게 조건을 할 의지가 없어. 그러면 무의미해지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야? 부담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담이 이쪽으로 가 있고, 조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담에 대해서도, 부담은 우리가 핵심 단어는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채무가 발생한다. 누구의 채무예요? 아까 채무는 발생했었잖아. 증여자의 채무가 발생했었잖아. 근데 이때 부담은 누구의 부담인 거예요? 누구의 채무예요? 증여자의 부담이니? 아니, 수증자의 부담. 그래서 증여한 사람도 채무가 있었고 채권이 있었는데, 이 수증자는요 채무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없었던 채무가. 그래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단 이 채무는 어떤 느낌이 있어? 계약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라는 조건을 하나 정리를 해주셨어야죠. 채권과 채무의 얘기는 제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문장을 정리하고 나서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만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거에 대한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아니야.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아. 문장만 잘 정리하면 돼. 다만 이 글은 예시가 지금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예시 잘 안 줬거든요. 지문에서. 작년 수능 기준으로. 그때는 꼭 정리하면서 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리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나서 저처럼 정리 안 해도 돼요. 더 자세하게 해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더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더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이거 한 글자씩만 써도 돼. 불, 정, 기, 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의인 경우 있어요.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 그치? 그러면 증여자에게 어떤 선택지가 생겨요? 해제할 수 있대요. 해제 가능. 그럼 해제라는 거는 뭘 시키는 거야? 무효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문장이 하나, 요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부관이 없는 증여계약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달리는 가로치고 문장을 정리해서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그치? 이로 인한 계획 해제의 효력은 증여가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날리기 전에 우리는 요거를 대비시켜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그 다음에 요 문장.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냐면은, 부관이 없었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부관이 있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 다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왜? 부관이 있었을 때 해제시켰던 거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행된 부분까지 영향이 있었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 자, 부관이 없었던 계약을 해제시켰을 때는 그러면 역추론이 가능하겠네? 이행된 부분? 아니, 이거는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요 부분은 우리가 추론은 가능하겠죠. 자, 요런 추론을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있다 없다 추론이라고 해요. 여기는 있어서 있는데, 그럼 여기는 없으니까 없겠구나 라고 추론을 하시면 돼요. 역추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역추론 방법도 나중에 앞에 논리학 지문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반환했을 때 또 문제가 생겨나지. 계속 문제 발생하고 있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돼? 제3자에게 양도를 한 이미 상황이야.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줬다 뺏는 느낌인 거잖아. 안 그래? 이미 이 사람한테 받았는데.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반환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누가 손해배상해야 돼? 수증자가. 왜? 일부러 안 하니까. 그런 관계로 이 문단이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부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처리가 되는지가 또 나오죠. 쌍무계약이란 말. 쌍무라는 단어는 뭐니? 양쪽에 뭐가 생겨? 그렇지,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채권자, 증여자로서 채무가 있고요. 수중자의 채무도 쌍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동전의 앞뒤와도 같아요. 한 사람한테 채무가 생기잖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다 쌍무계약이 일반적인 계약이거든. 이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쌍무계약 혹시 예시가 됐는지. 자, 내가 물건을 사기로 했어. 물건을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물건을 사기로 했으니까 이게 나예요. 그럼 이 판매자한테 어떤 의무가 생기니? 나의 의무는 내가 물건을 사기로 했어. 그럼 그 사람이 물건을 그냥 줘? 아니, 무슨 의미가 생겨? 돈을 줘야 돼. 그쵸? 근데 나는 채권이 있어요. 어떤 채권이야? 어떤 권리가 생겨? 야, 빨리 내놔. 내가 돈 줬으니까 물건 내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나는 의무를 지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을 갖게 돼요. 그럼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도 한번 봅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생긴다? 어떤 의무가 있어? 꼭 해야 되는 건 판매자 입장에서 나한테 물건을 줘야 돼. 근데 이 사람도 채권이 생긴다? 어떤 채권이 생겨요? 야, 너 빨리 돈 내놔. 그쵸? 그래서 돈에 기주어서 돈에 대해서는 나는 의무자요, 상대방은 채권자요. 반대로 물건에 대해서는 나는 채권자요, 상대방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항상 계약은 이렇게 양쪽에 대한 쌍무적인 측면들이 있다. 둘 다 의무를 발생한다. 그리고 동전의 앞뒤와도 같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가야 돼요. 계약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질문해도 돼요, 나중에. 자, 근데 이 쌍무계약은 어떤 또 특징이 있대요? 위험부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고, 위험부담 여기는 좀 쉽게 나갈게요. 위험부담도 있고, 이행항변, 이행의 항변. 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그래서 위험부담 같은 경우는 당사자 부담이다. 당사자 부담이다라고. 그래서 반환만 할 수 있다. 반환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행의 항변권은 뭐 동시에 뭐 할 수 없다. 마지막 그 문단을 읽으면서 풀어주면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고 눈으로만 읽어서는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14번 문제를 여러분들 왼쪽에 펴시고 저는 정리한 걸 여기다 띄워놓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 1번, 부과는 상대방의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 증여자에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증여자에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증여자에 의해네. 그치? 증여자에 의해 증여자가 이 사람한테 부과하기도 하죠. 더해주기도 하죠. 맞는 설명. 2번, 부담보 증여 계약에서 부담보 증여는 뭐예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부담보 증여였죠. 아래쪽에 여기가 부담보였어요. 그럼 이 부담보 증여의 계약에서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자, 해제하면, 증여자가 해제하면, 여기 그대로 찝어줄 수 있겠네? 연두색 어깨. 증여자가 해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선택지가 설명이 됐죠. 정리한 거에서. 3번. 위험의 부담과 동시 이행의 항변은 당사자가 쌍방이 서로 채무를 갖는 계약관계 무슨 계약? 쌍무계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한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니? 14번? 14번이 우리 절반도 못 맞춰서 그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서. 정리가 안 된 채로 이걸 막 가서 찾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또 오래 걸리지 않았어? 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 5번. 수증자가 먼저 채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부담보 증여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시 이행 항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럼 4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 4번.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반환을 할 수 있죠.
반환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사안으로 채무 이행 불능이 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죠. 한편 여기에서 쌍방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면 그 불이익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환의 의무를 갖습니다. 라는 말로 4번 선택지를 찾아줄 수 있었으면 돼요. 그래서 얼만큼 여기는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내가 색깔 칠해놓고 보거든? 그러면 색깔 안 칠해진 게 이제 틀린 건데 14, 15, 16, 17에 아주 그냥 하얘.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 그러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 정리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뭐 정법 하신 분, 법과 정치, 정치화법 써? 이해되니? 혹시 이런 지문 읽으면? 잘 안 돼? 아, 그래, 이런 건 아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느낌, 뭔가 계약에 대한 느낌, 법에 대한 느낌. 네. 그 법매 컷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법매 컷? 그래, 잠깐 보고 올까? 자, 여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다시 한번 집에 가셔갖고 꼭 정리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 이렇게 정리한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비장의 무기로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아, 나는 이거 정리하면서 읽어야지. 이런 글들은 정리하는 순간 그냥 끝나기도 해요, 사실. 자, 15번도 한번 봅시다. 기억은 증여자요, 니은은 수중자의 역할이죠. 그럼 증여자, 수중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 자, 1번. 증여계약 체결 시 부관을 부과하지 않으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자가 채무가 부담 안 되는 경우가 있니? 기억은 증여자잖아. 15번 문제 1번. 아니지. 항상 채무가 딸리잖아, 이 사람은. 항상 채무인데 부관하지 않으면 더 있지. 그래서 거기가 틀렸네. 2번. 니은 수중자는 조건부 증여계약 체결 시 조건부 증여계약이에요. 요 조건부 증여계약 체결 시 조건을 실현하거나 실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니? 그런 의무 없지, 이 사람은. 그런 의무 없어. 그냥 채권만 있어요. 그치?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억, 증여자는 상대방과 합의 없이 아니야, 승낙해야 돼. 승낙이 합의야. 줄 수 없어요. 승낙이라는 조건 꼭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승낙이라는 조건이 여기서는 지금 합의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4번. 니은은 수중자는 기억과 달리 부관이 없는 증여계획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에게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부관이 없는 그냥 순수 계약이네. 체결할 경우 상대방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니? 아니지. 채권을 권리를 행사하면 야 빨리 내놔라고 할 수 있잖아. 요 채권이란 단어가 그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채무와 채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쌍무관계에서 어떤 의무와 권리예요. 주기로 했으면 빨리 내놔가 권리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채무와 채권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5번 선택지가 왜 맞니? 그러면 부담보 증여계약은 얘들아 부담보 증여계약은 여기였지. 요 부담보 증여계약 얘는 쌍무계약의 영향을 받는다. 그대로 정리된 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부담보 증여계약에서는 이 둘은 다 쌍무계약의 영향을 받는다. 그대로 정리된 대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정리가 안 돼갖고 못 푼 거야. 자, 16번 문제는 조건부 증여계약입니다. 조건부 증여계약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네. 요 부분 조건부.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는 1번. 자, 증여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조건이 말 되게 어렵네. 여기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자, 우리는 이거를 말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1번 선택지.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무슨 말? 불능 조건. 그럼 불능 조건이 누구라면? 효과를 소멸시키는 조건이래. 효과를 소멸시키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어? 그치? 정지 조건이라면
그러면 자, 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면 똑같은 말이잖아. 불능 조건이 불능 조건이 잠깐만. 불능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 불능 조건이 효과를 소멸시키는 조건이고 아니야. 해제 조건이잖아. 정지가 아니라. 야, 정리 다시. 야,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지. 다시, 야, 소멸시키는 거는 해제 조건이야. 정리한 거 보면서 정지 아니야. 해제야. 그래, 불능과 해제를 연결해야 되겠네. 그럼 불능과 해제 연결됐다. 여기. 불능과 해제 연결했지? 그럼 걔는 무효가 된다고 했어? 아니네. 영향이 없다라고 했네. 그럼 무효가 된다? X. 야, 이거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냥 와서 찾아주면 되지 않니? 이해했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 진짜 뭐 이해가 아니야. 이건 정리야, 정리. 근데 그 정리가 이해라고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그냥 1번으로 그냥 찾아지는 거고, 밑에 2번, 3번, 4번, 5번은 그대로 한번 따라가서 해주시고, 요 예시를 들면서 얘를 그럼 이제 우리가 보다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한번 확대시켜 봅시다. 요 효과가 발생하는 정지 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합격하면 축하금 줄게. 그럼 뭐를 정지한다는 거냐면 이 불안정한 상태. 여러분들이 축하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불안정하지. 그 상태를 정지하는 조건이에요. 합격이라는 거는. 그쵸?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합격하지 않으면 축하금은 무효가 되지 않니? 얘들 그 말이야.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놓은 건데 합격하면 축하금 줄게가 정지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면은 축하금 줄게. 안 하면 무효가 되는 거지. 밑에 소멸 조건은 뭐냐면은 합격할 때까지 용돈 줄게. 그럼 합격 안 하겠네? 합격해야지 그래도. 합격할 때까지 용돈 줄게. 그러면 자,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합격이 되면 뭐가 해제가 돼요? 뭐가 소멸돼요? 용돈 받는 게 소멸되지. 그치? 그럼 봐봐. 합격을 하면 해제 조건을 달성을 하면 용돈 주는 게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한번 보자. 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서 불능 조건이 무효가 되는지. 할 수가 없어. 이거 불가능해. 그럼 뭐가 불가능한 거야? 아까 정지 조건? 합격이 불가능해. 합격이 불가능해. 여기 남학생들 이화여대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상한 얘기하죠. 뭐 리프팅 하는 무용과에 한 명은 남자로 뽑는 이런 얘기 말고. 가능하니? 이화여대에 합격하면 축하금 줄게. 얘들 불가능하지 않아? 그럼 그 자체가 무효가 되죠. 기성 조건이란 건 뭐예요? 이미 합격하면이지. 이미 합격했어. 이미 합격했는데 합격할 때까지 용돈 주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것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써갖고 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해봐. 이건 근데 배경 지식 확대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주가 아니었어요. 정리가 주였어요. 알겠죠? 그럼 불능 조건이랑 해제 조건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 얘들아, 불능 조건이 불가능한 게 해제 조건이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대. 근데 해제 조건으로서 합격할 때까지 용돈을 줄게. 합격할 때까지 용돈을 줄게. 근데 불가능해. 그럼 용돈 계속 받으면 되겠지.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문을 읽는 그 순간 자체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이 예시는 그냥 번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만 해주시고, 제일 중요했던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그 정리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었고, 자 17번은 보기 분석하시면 되겠다. 자 보기 분석. 갑과 자녀인 을은 소유권을 양도하는 증여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수중자, 누가 증여자인지는 여러분들 파악은 되셨죠? 계약 체결하면서 을은 잘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뭐라고 볼 수 있니? 얘들아, 약속은 뭘 준 거야?
조건을 준 거니? 조건 준 거 같아? 약속을 하였다. 약속 뭐라고 봐야 되지? 약속? 부담이죠. 부양하겠다는 부담을 준 거잖아. 그치?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을 했대. 그래, 집을 먼저 줬어. 그런데 고의로, 자, 고의라는 조건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정리한 거에서? 여기서 나왔죠. 고의로 일부러. 요 안에서 우리가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7번 답이 5번인 이유만 한번 생각해 볼까? 왜 적절하니? 5번. 5번. 자, 5번이 적절한 이유만 찾아봅시다. 재산을 그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때 그거 자체는 청구를 못하니까요. 응? 어디? 그 가치에 대한 거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거를 청구를 못하니까. 아, 그럼 반환 의무 갖지 않는 거는 맞지? 네. 맞아. 청구를 못하니까. 그럼 반환 의무 갖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지문에서는? 반환은 안 해도 돼. 근데 돈으로 갚아야 돼. 그치, 돈으로 갚아. 손해배상을 돈으로 갚는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 손해배상이 생긴다. 반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잖아. 반환 못해. 어떻게 그걸 반환해? 제3자한테 넘어간대.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 야, 너 나 줬는데 줬다 뺏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17번은 답이 5번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문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한 내용 안에서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요 앞에 있는 한 지문은 잠깐만 또 쉬었다 합시다.